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영기입니다. 오늘은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의 전환기에 있는 국제정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가자전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시작된 가자전은 헤즈볼라, 나아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으로 확전되면서 2020년 2월 1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종식된 탈냉전 시대를 더욱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찾아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인 세계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영 정치가 회귀하였다는 점입니다. 탈냉전 시대에는 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역사의 물결로 지정학적 불일선이 사라졌으나 이제는 경쟁국들의 연합이 다중전선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여정과 중동 사태를 거치면서 현 질서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라는 수정주의 국가의 연합이 새로운 악우축으로 등장하고 이에 대응하여 민주주의 연합이 형성되어 대립하는 진영 정치가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이들 수정주의자들의 연합과 행동은 2차 대전 이전의 추축국들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1차 대전의 전장, 즉 대기로장은 유럽이라는 단일 전선이었으나 1차 대전 종전 이후 유럽에서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일본이 등장하여 다중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 제국주의 일본은 처음에는 결코 서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망이 일치하면서 서로 영토 확장을 지원하였고 마침내 1939년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계기로 1940년 9월 27일 삼국 동맹 조약을 맺어 추축국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신전체주의 국가 중국, 신파시스트 국가 러시아, 테러지원국 이란, 이른 절대 독재국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밀착하면서 21세기 추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20세기 새로운 추축국들도 중앙아,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 추진에 따른 갈등 등으로 서로 불편한 관계였으나 제국주의 야망 실현과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한 대응에서 이해가 일치하면서 편의 동맹을 통해 팽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념의 전쟁이 다시 회귀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새로운 악우축 국가들은 냉전 종식 이후 수립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공동번영, 법의 지배, 국가주권 존중이라는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유리한 국제 규범과 기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가 퇴폐적이라면서 타락한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자신들의 반자유주의 체제가 더욱 우수하고 강력하다는 신념하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재정 전체주의, 이슬람 원리주의 등 자신의 가치와 규범을 타국에게 힘으로 강요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대결을 선취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대칭적 전쟁인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군사력에서 미국보다 열세에 있는 새로운 악우축 국가들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력을 사용하는 전면전보다는 기존의 재래식 군사작전과 더불어 정치전, 사이버전, 허위정보전, 심리전, 경제 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요소를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하이브리드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아우축 국가들은 가짜 뉴스든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해킹, 매스컴에 대한 선전활동, 경제 제재, 여론 조작을 통한 사회 분열 조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국가들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인 하이브리드전이 새로운 안보위의 요인으로 등장함으로써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기술 우위를 점하는 첨단 기술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미국이 첨단 기술에서 우위에 있었으나 이제는 미국의 일방적 기술 우위가 사라지고 악의축 국가, 특히 중국의 첨단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미국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 북한도 우크라이나 이전을 수용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드론, 탄약 등 군사 장비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는 등 첨단 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확보는 군사 경제적 우위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등 서방은 현대판 축축 국가들의 첨단 기술 발전을 차단하기 위해 수축국 기업들에 대해 온갖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전쟁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접근 금지, 보조금, 수출 통제, 투자 제한, 고관세 등 각종 산업정책을 만들어내면서 경제와 안보가 연계되는 경제전쟁이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1세기 패권 경쟁의 승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신냉전, 기술 전쟁, 경제 전쟁이 진행되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945년 이래 유럽의 가장 큰 분쟁으로 황폐화되고 있으며 중동에서는 다면적이고 상호 연계된 충돌로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아태 지역에서도 희미한 현상 변경 움직임이 꿈틀거리는 등 국가 간 전쟁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종식된다 해도 러시아는 전쟁 경험을 쌓은 군사력, 동원경제, 서방에 대한 원한을 지닌 채 나타날 것이며 이라는 핵능력 증가로 중동에 불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 비축, 함정, 항공기, 탄약 등을 대량 생산하면서 아태 지역 지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동남 중국해와 대만 해외에서의 사소한 분쟁이 미중 간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체제 유지를 위해 핵능력 증강과 함께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 전쟁 발생은 축적국 도발로 2차 대전이 발발했듯이 3차 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아직 힘은 있지만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공약이 세계 안전에 필수이지만 많은 서방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정치적 분열, 혼란 등으로 불안에 직면해 있는 데다 미국도 정치 양극화와 갈등 고조 등 국내 상황으로 대외 역할이 약화되면서 대외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 우선주가 강화되면서 고립주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해리스가 당선되어도 미국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미국 우선주 정서를 감안 점진적으로 신고립주로 나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국제주, 즉 대외 개입을 위한 정치적 기반이 불안함에 따라 악의 축에 활기를 치면서 글로벌 휘발성은 더욱 고조되고 국제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찾아가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지속되는 경쟁과 분쟁 시대, 전략적 경제적 위험이 고조되고 지정학과 지경학에 연계된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변곡점을 맞아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국제정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